또 하나 정말 또 다뤄야 할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분이 그렇게 화를 잘 내는 성격은 아닌 것 같은데 알려진 바로 이번에는 불같이 화를 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것을 경로했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법 처리 이게 지금 임박해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선거법은 지금 하루 본회의가 국회 본회의가 미뤄져 있어요. 홍남기 살리려고. 홍남기 지금 탄핵이 뭐 오늘까지 시간이죠. 그런데 탄핵 발의를 하게 되면은 72시간 내 처리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군소 야당들도 홍남기 저거 갈아치워야 한다 해갖고 통과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72시간을 넘기기 위해서 지금 본회의를 내일로 연기해서 내일 이제 선거법이 처리가 되고 아마 공수처법이 상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동안 알려졌던 공수처법 자체도 이건 완전 게시타법이다. 친위대법이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거기다가 1+4가 몰래 자기들이 야합해 갖고 아주 독소조항을 넣어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도 신문 보고 아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전혀 모르고 1+4가 숨어서 속기록도 하나도 없이 지금 1+4 이 사람들은 기록이 없어요. 예산안도 할 때도 기록이 없고 지금 이 공처법도 아예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는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독소조항이 있죠. 그게 24조 2항입니다. 검경이 인지한 고위공직자 범죄를 즉각 공수처에 통보하는 거. 그러니까 즉각 알면 즉각 통보하는 거. 그러니까 수사하지 말라는 거죠. 공수처장은 누가 됩니까? 사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뭐 수사 개시 여부도 공수처에서 알려주더구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검찰 개혁이 뭡니까? 검찰 개혁의 뜻은 죽은 권력이 아니라 산 권력이 수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검찰 개혁 아니에요? 정치적인 중립성. 수사 공정성, 중립성. 그렇죠. 산 권력도 수사할 수 있는 게 검찰 개혁의 핵심이 그 본질이에요. 근데 이 공수처법이 되면은 산 권력은 아예 손을 못 대게 돼 있어요. 지금 수사하고 있는 뭐 울산 시장 하명 수사라든지 유재수 사건이라든지 조국 수사라든지 이런 거를 공처장이 다 일로 가져와.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 신경 꺼.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럼 끝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 나라가 저기 베네수엘라나 저 알바니아 저 수준으로 그냥 민주주의가 아프리카의 레소토 뭐 이런 데들의 수준이라면서요. 민주주의가 거의 지하 10층까지 내려가는 거죠. 아니 그렇게 되면은 검찰은 공수처의 하부 기관으로 전락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등한 기관이 아닙니까? 기관끼리는. 그렇죠. 그런데 가져와. 너희들은 손도 대지 마. 그러면 모든 수사에 대해서도 일종의 검열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수사 그 인원도 애당초보다 좀 줄이고 공처 검사도 원래 10년 이상으로 했다가 5년 이상 조사함으로 또 대충 완화했거든요. 그건 뭐예요? 뭐 30명에서 또 40명으로 늘렸더라고요. 그 검사들도. 조금 늘렸죠. 사실 하려면 또 확 늘리든지 해야 되는데 자기끼리 하기 좋잖아요. 민변 들다가 하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조건도 좀 완화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어쨌든 지금 원래 권은희 안에 있었던 공수처장에 대한 국회 동의제 또 기소 심의인가요? 이런 것들 소위 견제 장치라는 것이 싹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권은희 국회의원도 황당하죠. 자기 거 싹 없애고 1+4 거기에서 그 밀실에서 다 합의가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당 이름을 바꿔야 돼요. 더불어민주당에는 민주가 없어요. 그러네요. 정의당에는 정의가 없어요. 맞아요. 대한신당에는 대안이 없어요. 다 당 이름을 반대로 바꿔야 돼요. 이게 밀실에서 이런 나라 민주주의 근본을 흔드는 게 가능합니까? 바른미래당도 한마디 해주죠. 발언이 있습니까, 그거? 발언이 없죠. 정자입니까? 발을 정자. 저는 인생 마지막에 종치는 사람들이 그 요새 문희상하고 손학규 아닌가 싶어요. 거기다 보면 이런 법안에 대해서 몰래 합의를 한 박주민, 최이배
여영국, 조배숙, 천정배. 천정배 이 사람은 이 검사 출신에 장관까지 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법리라든가 이런 걸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알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선거구 뭐 이쪽에 좀 호남 지역이나 지역구 좀 혜택 좀 보고 선거제도 개편 때문에 엿바꿔 먹는 거죠. 천정배 의원이 과거 뭐 한미 FTA 반대하느라고 단식 투쟁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때는 뭐 잘 모르고 그랬다는 걸 이해해도 할 수가 있죠. 그것도 잘못된 거긴 하지만. 근데 이번에 공처법 이 계약하는데 밀실 합의를 주도했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까지 한 사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을 정치인이라고 하지 않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정치 몰입이다.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네, 정상배라고. 정상배. 네. 정상배의 아주 전형적인 어떤 모델들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네, 백보, 천보, 양보해서 공처법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붙이기 하나 넣어야죠. 이 공처법은 다음 정권부터 시행한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누가 말 못하죠. 이해가 되죠. 근데 지금 정권에서 문재인 있을 때 내년 7월부터 한다. 내년 7월부터 하면은 정권 말기에 들어오는데 문 패밀리로 한 모든 측근으로 한 모든 수사 올스톱 시키겠다. 다 올스톱 그런 시키는 전략이 딱 그래서 되는 이렇게 거죠. 서두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까지 심하게 선거법이나 공처법 갖고 국회가 이렇게 요동칠 이유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은 수사를 해서 재판에 넘겼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재판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공수처 같은 것도 생기고 또 추미애 와갖고 인사로 해갖고 이제 수사 다 끝났으니까 뭐 좀 인사로 해갖고 보내버리면은 가서 검사들이 얼만큼 열정을 가지고 재판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 쪽 사람들 거기 해놓으면 가서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사를 하겠다는 공처가 아니라 수사를 방해하는 그런 공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공처를 그 청와대 공수부대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건 좀 있을 수 없는 그런 법이 우리나라에서 나오고 있다. 검찰 개혁은 간단해요. 검찰이 정권 눈치 보지 않고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그게 검찰 개혁입니다. 네. 또 하나는 뭐 전에 허영 경희대 아마 석좌 교수도 이분도 전에 유언 가능성을 얘기를 했는데 공수처장이 검찰총장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헌법기관상 가장 수사의 최정점에는 우리 헌법에 검찰총장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공수처장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는 상급 기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공수처라는 것은 헌법에 있는 기관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웬만한 정부 기관들은 다 헌법에 다 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까도 지적이 있었지만 과잉 수사를 한다든가 자기 쪽한테 좀 유리한 것은 야 가져와 해갖고 그냥 먼지털이 수사하고 어떤 것은 이제 부실 수사로 덮어버리고 이게 지금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문재인 정권의 정권 안위를 위해서 급조한 그런 공수처가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거기다가 예를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그런 내용 공수처 때 보고 오면은 그 청와대로 갈 건 뻔한 거고 청와대에서 또 야 이거 적당히 알았지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빨리 정보 공유가 돼버리는 거. 그러면 수사라는 게 할 수가 없죠. 당사자 지목된 사람은 빨리 휴대폰 한강에다 빨리 빠뜨려. 뭐 이렇게 하겠죠. 그거가 있을 수가 있는 얘기인지 참 저런 수준의 식견을 가진 지도자가 있다는 게 참 안타까웠기 나름이고 또 거기에 또 동조하는 또 야당 1+4 할 때 4 그런 군소 야당들 짜투리 야당들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뭐 떡고물이 떨어질까 하고 거기다 이제 동조를 했는데 지금 선거법 보면은 오히려 한국당이 여차하면 더 유리해진 상황이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난리 법석 아닙니까? 그건 무슨 수 만드니라고 사실은 내가 볼 때는 홍남기보단도 어떻게 또 꼼수를 부릴까? 수정안을 얼른 올리려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저런 거를 다 지켜보고 있거든요. 비례 한국당을 만들면은 오히려 한국당은 지금보다도 훨씬 늘어나 버린다.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자기들도 비례민주당을 만들라니 그건 명분상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법에다가 이 지역구를 내는 정당은 반드시 비례 대표를 내야 한다. 비례의원 그 대표를 내야 한다고 뭘 넣든가 비례
그런 유성 정당을 못 만들도록 뭐 꼼수를 쓰겠죠. 그걸 지금 하려고 궁리궁리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꼼수를 쓰겠죠. 근데 하지만 그건 저는 정당법이라든가 네. 헌법에 위반되는 거예요. 위반되는 거예요. 저는 결국은 또 비례민주당도 만들 거라고 봐요. 그러면 네. 오히려 정의당이나 이건 그렇죠. 더 줄어들더라고요. 정의당이 제가 보기에는 이번 선거법, 공수처법 여러 가지 개혁하지만 내년 4월 총선에서 저는 정의당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피해자가 아니라 많다고.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 아니에요? 예, 심사경기는 끝났고. 정의당이 이미지 갖고 먹고 살았거든요. 예. 조금 고생한다 이미지 갖고 정의당이 데스노트라고 있었잖아요. 예. 정의당이 고위공직자도 데스노트에 올리면 반드시 낙마했거든요. 근데 조국 때 뭐 한마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정의당은 저기 정의가 아니라 부정의한 당이다 이런 이미지가 각인됐기 때문에 브랜드 이미지 갖고 먹고 사는 정의당이 저는 제일 치명적이라고 보고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은 저는 비례 자유한국당 비례 민주당으로 만들 걸로 봐요. 결국은 공수처법까지 통과되면은 민주당은 볼장 다 본 거예요. 손 탁탁 털고 이제 우리 거 챙기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참 그렇다 한다면은 왜 선거법을 그렇게 만든다고 그냥 고친다고 패스트트랙에 올려갖고 참 정쟁으로 날밤을 세우고 왜 그랬던지 모르겠어요. 지금 군소 야당들 입장에서 보면은 뭐 닥쳤던 개 신세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더 쪼그라들 신세가 되니까 그렇죠. 아마 저는 이 선거법안이 처리가 되고 군소 야당이 확실하게 뭔가 민주당에서 또 다른 당근을 주지 않으면 공수처법 처리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선거법이 일단 통과됐으니까 그건 네. 뭐 또 하지만 아니 뭐 이 비례 한국당 만들고 비례 민주당 만들면 자기들은 오히려 더 쪼그라드는데 그렇죠. 공수처법 처리 그게 완전히 협조를 이용하는 할 거죠. 이유가 없죠. 완전히 그 이용하는 내에도 사실은 네. 박주선 의원이라든가 네. 금태섭 의원 등 아주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자기는 공개적으로 반대다 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비밀 투표를 하면 지금 다 공개로 해갖고 전자로 하니까 그렇지 아마 바로 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가능성이 많죠. 거기다가 지금 검찰이 이렇게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거 아닙니까? 윤석열 검찰도 지금까지 공수처법 그 이전에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국회의 뜻에 따르겠다. 그럼 국회가 바로 국민의 대의기관이니까. 근데 지금은 뭐 반쪽도 아니고 민주당이 잔챙이 정당 모아가지고 제1야당은 제외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민이라고 볼 수도 없는 데다가 그렇죠. 정말 독소장을 이렇게 몰래 넣으니까 이게 저는 경우에 따라서는 검난으로 발전하리라고 보는데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예. 그 우리의 입장을 내서 잘못되고 있는 거는 반드시 입장을 밝혀서 그건 역사에 이름을 남긴다. 검찰 중립을 해서 올바른 일을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저는 검찰이 앞장서야 된다고 봐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잘 모르죠. 예. 민주주의는 저는 갓 태어난 병아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만 온도가 안 맞아도 병아리 죽거든요. 예. 민주주의가 우리나라가 그렇게 민주주의가 탄탄한 나라가 아닙니다. 저 칠레나 이런 나라도요. 민주주의가 순식간에 무너지더라고요. 아엔데 정권 들어왔다가 그 피노체트 들어와서 그 왜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쓴 대변동이라는 책 보니까 민주주의 무너지는 거는 법 한두 개 하면 순식간에 지도자 생각 잘못하면 순식간에 무너지거든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판단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역사에 옳은 일을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나서야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성명도 바로 냈지 않습니까? 24일인가 그 보고를 받고 바로 윤석열 총장이 지시를 했다는 거죠. 강력한 성명을. 그 내용을 보면 수사 검열, 독소조항이 들어있다. 과잉수사, 공개, 부실 수사 우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강한 그 단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례적일 정도로 정부기관에서 이렇게 센 논평을 내도 되나 할 정도의 그런 수준이거든요. 수위가 아주 높아요. 저는 뭐 거기에서 한 수 더 나가서 검찰총장 얼굴과 이름을 걸고 기자회견을 한번 해서 공식적으로 진짜 저는 해야 밝혀야 합니다, 된다고 이거는. 봐요. 왜냐하면 한국 민주주의가 절벽으로도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에 대해서 아무 제동 없는 그 수사
방지, 예. 자기한테 오는 칼을 다 막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방패를 주어지는 게 공수처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검찰, 경찰 여기에 대한 그 중립성이 현저히 무너지는 그런 악법 중의 악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수처법안을 따로 내는 그 권은희 안이라는 걸 권은희 의원도 이분은 바른미래당인데 이거 괴물공수처 자칫하다가는 청와대 비리를 얻고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는 기구로 이렇게 전락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하게 반대 그런 입장을 표명을 했더라고요. 또 이 공수처법이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대통령의 어떤 친위 기구 내지는 어용 수사 기구로 이렇게 변할 아주 가능성이 아니라 뭐 개연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그렇죠. 규모도 작아서 정권에 또 좌우될 가능성이 많고 검사 자격 요건도 이번에 대폭 완화했다는 건 뭐예요? 특정 성향의 변호사를 그 공수처 수사관으로 임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준 거죠. 무엇보다도 공수처장 임명을 복수로 2명 올리는데 그거를 7명 추천위원 중에서 4명이 문재인 측근들이고 문재인이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뭐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알아서 공처장도 임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국 같은 사람이 공처장 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4명 빼고 나머지 3명도 지금 대한변호사협회장 아닙니까? 그 사람도 이렇게 어디로 갈지 좀 모르는 입장이고 그렇죠. 대한변협도. 그다음에 야당 둘인데 예를 들면 한국당이 하나 가져가더라도 무슨 바른미래당이니까 위성정당이 하나 가져갈 거 아닙니까? 경우에 따라서 지금처럼 한다면은 그러면은 1명 남는 거예요. 한국당 하나 반대 무슨 안을 내더라도 또 한국당하고 다른 당하고 합의를 봐갖고 2를 올린다, 2명을 올리게 돼요. 그러면은 민주당 쪽에 올린 사람을 당연히 대통령이 임명할 거 아닙니까? 이래나 저래나 자기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뭐 만에 하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김정숙 여사를 공수처장 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김정숙 여사 얘기가 나왔으니 그런데 그 크리스마스 때 보니까 어디 무슨 방문했는데 장관들을 쫙 거느리고 나왔대요. 야, 참 지금이 어디 청와대 뭐 권력 1위? 옛날 정윤회 문건에 권력 1위가 누구라고 했는데 지금 이 여사님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대통령이 비서실장까지 나왔어요. 비서실장이 청와대 지켜야 되는데 거기 또 뛰어가고 그 옆에 서 있더라고요. 장관들 다 와가지고 딸랑딸랑 하고 있어요. 눈초장 찍으러 온 거 아니에요? 바쁘다고 국회 출석도 잘 안 하는 분들이 거기까지 뛰어가서 한다는 거 보고 깜짝 놀랐고. 박영선이다 뭐다 해갖고 센 사람들은 거기 다 와 있더라고. 다 와 있고. 그게 그냥 국무회의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 비행기 탈 때도 왜 김정숙 여사 혼자 가는 비행기도 대통령 휘장 달고 그리고 또 뭐, 타지마을 가려고 인도 갔다 가서도 사열할 때 보면 문 대통령보다 더 앞에 서서 걷잖아요. 사열 받고. 저 전경 하나만 봐도 사진 하나만 봐도 동영상 하나만 봐도 지금 청와대 권력 구조가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역대 그 우리나라 정권 중에서 영부인이 저렇게까지 나선 줄 없었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참 활발하고 뭐 쾌활하게 또 청와대의 그런 근엄함을 조금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해서 좀 좋게 보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뭐 완전 권력자로 이렇게 변신한 느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사법부하고 나중에 대화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 가지 이 수사하다 보면은 또 고리에 고리가 이어지면은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 않느냐. 가족에 관한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자꾸 좀 확산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주대수 사건의 몸통도 형님이 아니라 시중에서는 형수 씨가 아닌가, 형수가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 얘기 하다 보니까 김정숙 여사에까지 흘러갔는데 지금 또 하나는 공수처도 문제지만 검경수사권 조정법도 지금 덜 알려졌어요. 그렇죠. 검찰의 권력, 과도한 권력을 경찰한테 좀 넘겨서 경찰이 수사에 어떤 종결권을 갖도록 해서 기소와 뭐 이렇게 수사권을 분리하는 모양이다. 근데 거의 99%를 지금 경찰한테 넘겨준 거죠. 그 문제점이 여러 차례 지적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과거에 60년대에 그래도 검찰한테 이렇게 힘을 몰아준 거는 경찰 걸 뺏어서 경찰이 인권 보호가 잘 안 되니까 경찰의 수준이 그렇잖아요. 드루킹 수사할 때도 보면 휴대폰 압수수색도 안 하는 수준이 있거든요. 황운하 지금도 봤잖아요. 버닝썬 하는 거 봐요. 경찰들 뭐 윤국은 총경인가 하는 거 지금 황운하 저 울산 그 경찰청장 가서 하는 거 봐요. 자유한국당 김기현 시장이 공천 받는 날 압수수색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있는 거 피의 사실을 다 발표해가지고 그대로 그냥 지지율 떨어지게 만드는 게 우리나라 경찰 수준인데 거기다가 모든 걸 다 맡긴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한 거고 검찰이 밉다고 해서 검찰이 힘을 저렇게 빼면은 나중에 국가에 어떤 뭐가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나라 그 법치주의에 심각한 도전이자 위험이 될 가능성이 많다. 수사 종결권을 어떻게 경찰이 하냐? 이런 참 말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검찰이 최소한의 경찰에 대한 지휘 통제권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가져셔야 하는데 그런 것을 지금 자세한 그 법안 내용을 보면 다 빼버려 가지고 실제로 진짜 이제 검찰은 고위공직자들은 전부 공수처로 일반 수사권은 경찰로 그래갖고 이제 법원 쫓아다니면서 공판이나 하는 그런 것만 지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2,000명에 달하는 검사들이 이제 잘 치다다가는 백수신세로 전 나갈 가능성이. 뭐 역사적으로 뭐 검찰이 잘못한 일도 많죠. 물론이죠. 잘못한 일도 많고 정관 예우다, 정경 유착이다 해서 특히 뭐 기업들하고 유착, 정권하고 유착해서 폐도 많이 끼쳤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그래도 검찰이 많이 노력해온 것도 사실이잖아요.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도 사실 이 사회 정의를 밝히기 위해서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밉다고 해서 저렇게까지 온 힘을 다 빼는 게 맞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네, 시청자님 바로 윤영걸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경각지경 위기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 위기는 바로 대한민국 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돌아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할 경우 우리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위협하는 그런 세력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국민 저항권을 행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